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다 순서로 신문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발길 끊긴 윤석열 표 국민 제안, 이런 제목입니다. 일 평균 방문 2천여 명으로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때의 0.7%에 불과하다. 게시글이 73% 감소했다. 참여자 연령층도 청년층은 줄고 50대가 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이고 바른 쪽에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 국민제안입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 문재인 때는 31만 명, 윤석열 때는 2182명,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겁니다. 하루 평균 게시글 숫자 문재인 때는 670건, 윤석열 때는 180건,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좀 볼까요? 첫 문장만 한번 보죠.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 제안이 23일 도입 2주년을 맞았다. 국민 제안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천여 명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의 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이 편향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국민청원을 폐지했지만 여론 자체가 모이지 않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기사 다음 보면은 안에도 기사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국민제안 분기별 보고서 게시도 스톱. 국민공론장 무력화. 직접 민주주의가 퇴행됐다. 이런 비판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유튜브 안에서 쇼핑까지 끝낸다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 떨고 있니? 자체 주문, 결제, 스토어 시작. 한국에서 세계 첫 선을 보이고 있는데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겁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쇼핑 플랫폼으로 변신을 시작하면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쇼핑 전용 스토어 기능을 선보였다. 지금까지도 유튜브 영상에 등장하는 제품을 클릭해 구입할 수는 있었지만 유튜브에는 자체 주문 결제 시스템이 없어 링크를 타고 들어가 외부 사이트로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영상을 보다가 태그된 제품명을 클릭하면 유튜브 자체 스토어로 연결되고 별도 사이트에 가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연락처와 주소 등 필수 정보만 입력하면 주문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입니다. 한국을 라이브 커머스 시장 테스트 베드로, 그러니까 생방송 중에 그 전자상거래를 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 시험 장소가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유튜브 쇼핑 플랫폼 첫선. 국민일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뒤흔들어 놓은 푸틴. 그로 인해서 한반도 핵 무장 재점화 이렇게 됐다.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나흘간 북한, 베트남 순방을 했는데 푸틴이 순방을 했는데 그 내용을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한 겁니다. 다중 위협으로
영내 국가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런 내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베트남 순방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흔드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중 패권 대결 구도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다중 위협을 제기해 한국과 일본 등 영내 국가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한반도 핵무장론이 재점화됐다. 뉴욕타임스는 22일 푸틴의 북한 포용, 베트남과의 우호 관계 재확인 등은 양안 및 남중국해 문제로 긴장이 팽배한 지역에 더 많은 잠재적 위협을 불어넣었다. 단 4일간의 푸틴의 아시아 순방이 미국을 화나게 하고 중국을 약화시키며 인도 태평양 국가들을 흔들어 놨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북한 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로 한일 당국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푸틴의 외교 전략이 한반도 긴장을 재점화했다고 지적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최악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러시아는 핵을 개발하면서 핵 비확산 조약을 위반하는 불량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요.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이 동맹국과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핵 무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행사에서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북러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자체 핵무장, 재처리 권한 확보, 핵 옵션에 넣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한 것이 나갔다. 미국의 핵 우산 말고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핵 우산 말고 대안이라는 게 뭡니까? 자체 핵무장을 말하는 거죠. 전문가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 대비, 트럼프의 재선될 것을 대비해서 핵 개발 보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한국이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한미에서 거론되는 한국의 핵 능력 담보 방안. 첫 번째, 한국과 미국의 확장된 억제, 핵우산, 지속적 강화,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독자적 핵무장 검토 및 준비,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핵 투발 임무 일부 담당. 그러니까 미국의 핵 투발
그 역할과 기능을 한국이 일부 담당하는 것. 이게 나토식 핵 공유다. 이제 이런 겁니다. 북한, 러시아, 유럽의 국정원 산하 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번에는 동아일보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은 조선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문재인의 딸이 태국에 이주할 때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들이 동원된 의혹이 있다. 당시 중진공 방콕 센터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이사장이 된 뒤,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된 뒤에 본사에서 대통령 딸 신분 감춘 채 살집 좀 알아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상직 문재인 사위 이력서 태국 들고와 채용하라 지시. 당시 타이 이스타젯 대표 인터뷰도 했는데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었었죠. 그리고 의원도 했고 아무튼 이스타항공 실소유주 이상직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 사위의 이력서를 본인이 들고 태국까지 와서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 태국에 있었던 타이 이스타젯 대표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가족 특혜 의혹, 청와대 중진공 이사장 임명, 부당 개입 의혹, 이 사람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여기 임명한 것.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문다혜 씨 가족 특혜 지원, 타이 이스타젯,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실소유주 이상직 박석호 대표에게 서씨 특채를 지시했다. 타이 이스타젯 서씨 월급, 현지 집 월세 등 2억여 원 지원. 중진공, 방콕 센터 등 다혜씨 가족 태국 이주 지원, 센터장 A씨 본사 연락받고 현지 부동산 업자를 소개한 적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조선일보가 다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양문석 사기대출 조력자. 양문석의 아내가 서류를 위조하라고 시켰다. 검찰이 서류 위조 공모 정황을 확보를 했습니다. 새마을 금고가 대출 제한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양문석 쪽에서는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 해명과는 정반대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중앙일보. 우리나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한계를 없앨 것이다. 정밀 타격용, 살상용 그런 무기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푸틴은 북한에 정밀 무기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서 서로 지금 사뭇 긴장 관계가 올라간 상황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지금은 말로 대치하고 있는 거죠. 북한의 SRBM 장사정포 개량된 한국에 직접 위협이 될 우려가 크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 뉴스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특집 기사인데요. 매년 축구장 1200개
면적의 과수원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한반도 아열대화 급가속. 30년 사이에 경작지 3분의 1이 줄어들었다. 사과, 포도 35% 정도가 급감했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한반도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의 3배쯤 된다. 농산물값 변동성이 최고다. 가장 심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기후 푸드플레이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식탁 음식값 푸드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선도한다 이런 겁니다. 국민과일 산지는 쪼그라들고 망고, 바나나 생산 3년 새 3배나 늘어났다. 이 아열대 과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농산물 공급난 체감 물가 비상. 한국은행 월 평균 기온 1도가 오르면 전체 소비자 물가는 0.7%가 상승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사진은 말이죠. 이 사진. 경상북도 청성군 사과 과수원인데 이 사과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한반도 아열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온대 과일 재배 면적이 급감하고 있다. 온대 과일, 사과 같은 이런 과일 재배 면적은 급감하면서 아열대 과일들은 3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났다. 이제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대구가 유명한 사과 산지였었죠. 그런데 이제 사과를 찾아서 대구가 아니라 강원도로 가고 있다. 유통업체들 신규 재배지 경쟁, 기후플레이션 대응 비상, 값싼 양파, 고구마 공급을 위해 전국에서 거래처 찾기 안간힘, 소비자들 수입산 선택 늘어, 대형마트, 체리, 포도, 오렌지, 올 매출 최고 50% 이상 뛰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해병대원 청문회 후폭풍. 조롱과 모욕, 코미디를 본 것 같았다. 야당에서도 마치 B급 청문회 같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광란의 무법지대였다. 법사위 관계자. 야당 의원들이 쇼츠 영상 뽑아내기에 열중한 것으로 보인다. 답변 거부 증인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 이런 겁니다. 저 아는 지인 원로 작곡가 선생님이신데요. 이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군 장성도 있고 영관급도 있고 이런 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물론 입장은 뭐 사뭇 상반된 그런 입장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는 거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쳐다보기 민망했던 최상병 청문회.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야당은 특검법 처리에 앞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법사위로 불러 청문회도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 중임을 이유로 증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10분씩 퇴장시키는 등 횡포에 가까운 청문회 진행으로
일관했다. 이종섭 전 장관이 답변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자기 말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퇴장을 명령하며 성찰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햇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거들었다. 마치 초등학생을 훈육하는 듯 했다. 만일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갑질이나 인격 모독 행위를 했다면 당장 처벌을 받게 된다. 퇴장 명령을 받거나 조롱당한 인사들은 재판은커녕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부하들을 지휘해 당장이라도 적과 싸워야 할 현역 장성이다. 국회에 인권 침해 권한이라도 부여했는가? 네,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입니다. 네. 조선일보 거부권, 수사권, 감사권, 행정권력 무력화 노리는 야당.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한테는 거부권, 행정부의 사법당국한테는 수사권, 감사원에는 감사권. 행정부에 속해 있는 권력 중에 가장 중요한 권력 세 가지를 꼽으라면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 검찰의 수사권, 감사원의 감사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족쇄를 채우는 그런 법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내놨거나 그렇습니다. 거부권 제한법, 시행령 통제법, 장차관 국회 불출석 처벌법, 감사 완박법, 감사원법 개정안입니다. 검찰청 폐지법, 이런 5가지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내놨거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 남았는데 어제 일요일 날 이 중 3명이 출마 선언을 했고 윤상현 그 전날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이런 건데 아무튼 4명 중에 한동훈 후보만 혼자서 최상병 특검 제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는 순진한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했고 원희룡 후보는 순서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상현 후보는 야당 후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경향신문이 말이죠. 지금 오늘 아침 신문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최상병 특검 추진하겠다라는 이 발언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설을 게재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 추진하겠다는 한동훈 발언에 주목한다. 이 내용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는데도 거부권 행사 압박 등 방탄에만 몰두하는 여권 주류와 달리 유력 차기 당권 주자가 특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민심의 질타를 받은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수평적 재정립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사표가 국민의힘이 7.23 전당대회를 통해 그간의 국정 운영을 성찰 쇄신하고 한골 탈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을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